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연구위원입니다.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글로벌 TV 영상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관련해서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겁니다. 평남 개천에 있는 14호 관리소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정치범 수용소를요, 수용소라고 안 그러고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서 몇 호 관리소라고 호칭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인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에 위치하고요. 강건라에는 또 다른 18호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대 전체가 수용소 단지인 겁니다. 최근 이곳 개천 수용소에서 대형 건물 3동이 신축이 되고 시설을 확장한 것이 영상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영상 맨 오른쪽에 보면요. 공개 촬영장이 있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먼저 이곳 수용소에서는요. 수용자들이 지하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내는 일을 하거나 농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탈북민 출신 신동혁 씨가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보면요. 그의 고향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동혁 씨 진술에 말이죠. 일부 오류가 있고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요. 신동혁 씨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요. 작업장에서 재봉틀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려가지고 그 처벌로 잘린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14호 관리소에 대한 시설 이름이나 위치 등은 산팔로스 애틀라스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를 참조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북한의 공개 처형 실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탈북 증언 자료하고 책자 등을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먼저 사형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요. 처형 직전에 체제 및 체구 존엄에 대해서 욕설을 할까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은 죽여놓은 상태에서 의식불명이고 다리를 번지러 놓아가지고 군인들이 질질 끌고 나와서 기둥에 결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나와서 참관한다는데요. 당과 수령을 배신한 배반자는 마땅히 처형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애들이 맨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 죽는 걸 구경한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사형수를 동정하거나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옆 사람이 보고서 신고합니다. 못된 놈 참 잘 죽었다고 욕을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북한의 지리정보에 대해서는요. 산팔로스 애틀라스라는 영상지도에서 참조해서 확인한 겁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과연 산팔로스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북한에 대한 자세한 영상지도 자료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런 게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북한하고 맞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우리도 이런 거 산팔로스를 능가해서 한글판으로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실력은 있습니다.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해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소 시설에 대해서는요. 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정치범 수용소하고 구금 및 처리시설 등의 위치하고 연역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고요. 누구나 들어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된 사이트입니다. 시설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본부 지역에 대형 건물 3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면요. 건물 6동의 지붕이 파란색으로 도색이 됐습니다. 이 대형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미상입니다. 아마도 작업장 시설을 크게 늘린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숙소구역인데요. 수용자 숙소를 증개축하려는 건지 건물을 철거하거나 신축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소 구역인데요. 가을철에 마당에 옥수수를 널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개천 수용소에서는요. 농작물과 석탄을 생산하는데요. 수확물은 모두 주황당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일부는 트럭에 싣고 집으로 빼돌린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이제 결과를 종합합니다. 평남 개천 14호 관리소에서는요, 수용자 숙소가 180여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은 38,600명 정도 된다고 얼마 전에 데일리 앵커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설 증개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변화의 용도 및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속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에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방문 및 사찰 요구를 북한이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없다고 막고 거부하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논평에 의하면요, 북한의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처럼 잔혹한 시세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하고 나치 정권하고의 차이점을 말하면요, 나치는 이민족, 유대인을 괴롭히고 학살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은요, 자국민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1990년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요, 2022년 들어서 말이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도래한다는 보도가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는 일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발벗고 나서서 고난에 처한 우리 북녘 결의를 도와야겠죠. 그런데 이번엔 말이죠, 북한이 우리 윤 정부에 도와주겠다는 대담한 구상을 가정스럽다는 듯이 이런저에 콧방귀 끼면서 거절합니다. 대체 북한 정권은 뭘 어쩌자는 건지 통 모르겠어요. 굶주리는 백성들을 뭐라도 먹여서 우선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과거 어느 고위 정부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안 한 법 없다고 이런저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모른대요.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